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만호 대표 두 번째 시장께서 아주 훌륭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송만호 대표의 내용을 들으면서 18년 전 생각들이 우리의 되새겨 나오고 감개무량 됐습니다. 두 번째 시장께서 좋은 말씀드렸습니다. 둘이 발표하신 데 대해서 제가 질문이나 코멘트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다만 제 생각을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8번 했는데 최초 1차, 2차, 3차 회담은 탐색이었습니다. 각각 양측의 입장을 제시하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타진해보고 하면서 논쟁을 꽤 걸리는 시기였습니다. 양보라는 것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4차, 5차, 6차 회담은 남북 기본에서 협상하는 시기였고 그 후에 6, 7, 8차 회담은 남북 기본 합의서에 입각해서 후속 합의서를 협상하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4차 회담, 5차 회담, 그리고 6차 회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만 4차 회담에 이르기 전까지 3차 회담 마치고 10달 동안 냉각기에 들어갑니다. 파행기에 들어갑니다. 이 10달 동안에 하는 입장을 다시 정리하고 입장을 변하게 되는 중요한 입장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그 점에 주목해서 91년 5월부터 4차 회담이 열리는 91년 10월까지 5개월 동안에 우측의 태도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상대 사건에 대해서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남북한 UN 공동가입입니다. 이것은 소련과 중국의 강력한 권고에 북한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쪽 다시 말하면 굴복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제일 않고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기본 입장을 밝히고 난 다음에 남북 간에 유일한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 UN 가입 문제에 대해서 시무대표 회의를 열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무대표로 국수하고 협상을 간청하고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북한은 1위 3차 해당 기간 동안에 계속 북한이 선 기본 입장이라는 것은 이체제 연방제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데 해당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조선론, 연방제 구현. 그 반면에 우리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의해서 통일을 과정으로 보고 화해 협력을 통해서 전진적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자. 그러려면 남북 간에 화해 협력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이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가 된 것은 남북한 UN 공동가입입니다. 북한은 UN 가입은 통일된 후에 하자. 지금 40몇 년 동안 가입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통일이 곧 될 테니까 연방제 통일되고 난 다음에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의 조선론에 입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그리고 만일 남과 북이 각각 가입한다면 또 분단을 고쳐가는 것이 된다. 민족 역사에 아주 범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하는 주장을 펴면서 만일 남측이 꼭 유엔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단일 의석으로 가입하자. 남북 단일 의석으로 가입하자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둘이 있다는 것부터 먼저 인정해야 된다. 분단 현실론 인정. 분단 현실 인정론.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었죠. 많은 논쟁에 몰아졌습니다. 세월이나 협상을 했지만은 합의가 될 까닭이 없었죠.
그런데 북한의 마음을 변하게 만든 것은 소련이 한국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중국이 리펑 부총리를 5월 초에 평양에 보내서 김일성을 설득합니다. 당 결정에 의해서 단일 유엔 가입에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같이 들어가라 하는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권거에 의해서 북한이 우리도 유엔 가입하겠습니다 하는 걸 5월 27일인가 발표하고 9월 달에 남북한 유엔 공동화를 발표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의 조선론이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연방제 통일론이 별자리가 없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의 두 코리아가 있다면 두 코리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남북 기원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국제적으로는 각각 주권 국가라서 있기는 하지만은 쌍방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구성되는 특수관계로 남과 북이 합의합니다. 이 얘기인즉은 남측의 통일론이 과정으로서의 통일론입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론에 가까워지고 하나의 조선은 연방제 통일방안 손든다.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협상이 진척되게 된다 하는, 만일 유엔에 가입 안 했다면, 공동 가입 안 했다면 남북 기존 합의서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 배치되어 있는 전술 핵무기를 전부 철수 폐기한다는 선언을 91년 9월 28일에 합니다. 이거는 한반도를 생각해서 시작한 게 아니죠. 소비에트 연방이 핵실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만일 공화국들이 모두 독립한다면 핵박산이 우려됐기 때문에 취한 조치인데, 그리고 소련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 조치로 말미암아 남한에 있던 미군의 핵무기가 철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한에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NCND 정책에서 모르게 돼 있었는데 다 끝났으니까 나중에 알려준 바에 의하면은 핵무기가 제일 많을 때는 700몇 개 핵폭탄이 있었고, 이 철수할 단계는 100개, 마지막 100개가 철수했다고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북한은 지금까지 뭘 주장해 왔는가 하면은, 북한은 1995년에 소련이 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지원해 주는 대신에 NPT에 가입하라 해서 NPT에 12월 달에 가입했는데, 세이프가드 어그리먼트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국제 핵사찰을 거부해 왔습니다. 근데 국제 핵사찰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왔어요. 첫째, 남한에 있는 핵무기 다 철수할 것. 둘째, 핵전쟁 연습인 팀스프리트 훈련 집어치울 것. 셋째, 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할 것.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핵사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죠. 그런데 핵무기가 철수하게 되고 팀스프리트 훈련도 중지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 철수가 결정되면서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선언을 하게 되고, 비핵화하자는 선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북한이 종래주던 세 가지가 다 충족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무기 철수가 남북 합의소, 한반도 비핵화 공동체를 결정되고 기여를 하게 되고, 그게 없었다면 성립될 수 있었겠는가? 아마도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김일성 주석이 10월 초에 약 10일간 중국을 방문합니다. 대방개혁시대를 방문하고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과 만나서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고 돌아와서 평양에 돌아와서 3일 후에 당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립니다. 네 가지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서둘러서 협상을 종결한다. 남북 기본합의를 채택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혹을 받고 있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빨리 타결한다. 세 번째, 그리고 핵사탈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세 번째, 중국 모델을 본받아서 중국이 해안지대 개방 계획도 먼저 시작했는데 북한도 그걸 본받아서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낮은 선봉지대 특구를 만들어서 발표하죠. 그리고 네 번째, 미국과 관계 중상화를 정책 프라이어리티로 삼는다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래서 중국의 권고와 김일성